행복한 삶을 위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이렇게 또 동장님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우리 사랑의 경로당 회장님 또 이하 부회장 총무님 이사님까지 그 이외에 우리 어르신들 한 20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가 지역활동, 지역봉사를 못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 간내의 동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동장님이 지금 일정도 바쁜데 이렇게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동장님이 좀 인사하시고 이어서 우리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회원들이 감사표를 하나 해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돼서 감사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치과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치아에 대해서 건강 관리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좋은 또 식사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요.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가 1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잘 관리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힘써주신 선생님께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심리 사랑의 경로당 회원 일동이 감사표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9일 답심리 사랑의 경로당 회원 일동.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할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행복.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약간의 재물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도 냈을 정도 해야 되고 이런 여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명예라는 것이 박사학위를 따서 석사를 따고 뭐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런 명예가 아니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는 예의 바른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았다고 남한테 인정받는 것이 큰 명예입니다. 남한테서 아무리 박사학위 따고 내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웃에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손가락 받는 건 결코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예와 건강과 살아갈 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영석 교수라고 아시죠? 김영석 연세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102살을 살고 계세요.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102살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65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고생했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 구하느라 고생했고 그렇게 계속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악기를 하고 싶으면 악기도 하고 운동 좀 해서 건강을 안 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65세, 75세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전 들었을 때 아직도 저희들은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연세는 있지만 그래도 큰
짐을 진 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시기가 됐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인생의 말기를 살고 있잖아요. 후반기 중에 후반기를 살고 있죠. 내년에 80이니까 저희 소망이 뭐냐?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건강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주위에서 고생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말기에 말이죠. 그 고통이 임산부가 출산하는 고통이 5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최소한도 암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남은 여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요, 이건 가족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이죠. 나중에 심해지면은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 아니십니까? 나중에 심해지면 요양병원에 가면 보호자도 나오지 않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 대접을 못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겠지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풍에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중풍을 원해서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만신불수가 돼서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중풍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안 걸릴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지키면 한 70% 내지 80%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왜 걸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의 몸에는 수십만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근데 정상세포는요, 어느 정도 자라 수명이 있어요. 세포에는. 그래서 어떤 거는 일주일짜리 세포도 있고 1년짜리 세포도 있고 4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 자기 수명이 되면 스스로 죽어요. 그 세포가.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나옵니다. 그 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을 떠날 때까지. 그런데 암은 그 정상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암세포를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핀다 그러면 니코틴 같은 그 자극성 물질,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판 음식 같은 게 암에 굉장히 걸리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암에 걸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변질해서 암세포가 되는데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죽질 않아요. 보통 세포는 자기 수명이 있단 말이죠. 1달짜리 수명, 2달짜리 수명이 있는데 암세포는 죽질 않고 자꾸 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정상세포를 다 침범해가지고 정상세포를 죽이고 자기는 계속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몸에 생긴대요. 몸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그건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몸에 이상 세포가 들어오면 그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해치가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한테 면역력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돼서 암세포가 활기를 치고 더 번져나가고 이런 기전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과학의학이 모든 것이 1년이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면 금방 죽는다. 다 이게 동의했어요. 암세포 저 죽을 사람. 그런데 지금은요,
암에 걸려서도 일찍 발견을 하면 다 살아나요. 자기 수명대 다 삽니다. 일찍 발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일찍 발견하면서 정기 검진을 받쳤습니까? 여러분들 국가에서 2년마다 뭐 거저해주듯이 정기 검진을 하는데 그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꼭 받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여기 유인물에 보세요. 암 조기 진단이라고 있죠. 거기 NK세포 활성도 검사. NK세포. NK세포가 뭐냐면요. 몸에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가서 그 암세포와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NK세포예요. NK세포. 그러니까 종합검진 때 여러분들 종합검진 한다고 NK세포 검사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검사를 신청할 때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한 6만 원 내지 7만 원 자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당신은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암에 걸렸다면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세요? 현재 83.5세입니다. 83.5세. 네, 83.5세인데 83.5세 수명까지 사는 데 있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7.4%래요. 30. 그러니까 83세를 살게 되면 3분의 1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암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창들이나 친구들 별세에서 가보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거기다. 이 정도로 참 무서운 게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요 2번 항목에 치매 예방에서 말씀드리면서 치매 예방에 거기다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치매 예방. 그럼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진인사 대천명. 이 원래 이거 고인데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듯이 사장이 회사를 임명하듯이 인사 직원이나 이런 자기 소속된 사람을 인사로서 뽑아놓잖아요. 뽑아놓고 그 다음에 대천명.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받들으면 된다. 그 정도로 사람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진인사 대천명인데 여기에서 그 부분 다른 의미로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진은 말이죠.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그럼 호흡도 좀 가빠지고 심장도 뛰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면이 뭐가 있느냐. 호흡기가 강화돼요. 숨을 쉬고 호흡기가 강화되면은 몸의 산소 공급을 제대로 잘합니다. 산소 공급을 잘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활발하게 뛰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죠. 호흡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심장이 잘 뛰면은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면역력. 예. 면역력이 높아지면 웬만한 병은 잘 걸리잖아요. 감기 잘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잡단 병이 잘 걸리죠. 왜? 면역력이 작동을 해서 균이 들어오면 균을 잘 잡아먹고 예. 모든 게 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담배 해롭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담배 아직 피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배를 피면요 니코틴을 들어 마시는데 이 니코틴 속에 수많은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걸 피면은 폐로 들어가서 공기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폐암이지만
식도암, 폐암, 간암 여러 가지가 니코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뭐 해야죠? 담배를 끊어라. 인정은 그 다음에 사가 뭐냐면요, 그 치매가 이 뇌가 노화돼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끼어가지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경로당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사회활동만 잘해도 50%는 예방할 수 있다. 치매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기 모인 것도 얼마나 좋은 사회활동을 강의다. 꼭 앞에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네, 그렇으니까 사가 사회적 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대뇌를 움직여라. 머리를 움직이라는 얘기죠. 머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책도 읽고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손 놓지 마시고 또 운동을 하고 싶으면 대뇌를 움직여라. 그 다음에 천박하게 먹는 술을 끊어라. 네. 과음하고 폭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얼떨어지지 않습니까? 과음하고 나면. 과음을 하면요, 이 뇌에 뇌세포가 수천 개씩 죽는데, 뇌세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과음 많이 하고 술 많이 먹은 분들이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장하는 천박하게 먹는 술을 끊어라. 네, 그 다음에 제일 낭비인 게 명입니다. 명을 늘리는 음식을 먹어라. 명을 늘리는. 특히 오메가3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 고등어, 꽁치, 견과류, 계란을 많이 먹어서 영양 보충을 해라. 이렇게 이것만 잘 지켜도 치매를 70%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셔서 여러 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풍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지방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에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것이 심장, 소변을 거는 심장, 뇌 이런 데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돌다가 모세혈관,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 기름덩어리에 딱 걸리면 뇌경색, 뇌혈관이 맥히는 뇌경색. 그 다음에 맥혔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자꾸 밀어내니까 터져버려요. 뇌출혈, 뇌경색과 뇌출혈. 그렇게 됨으로써 고부에 있는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비가 되고, 왼쪽 뇌가 마비가 되고 바른쪽이 마비가 오고, 바른쪽 뇌가 마비가 되고 왼쪽이 마비가 되고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음식 조절, 지방분을 섭취를 있게 먹고, 그 대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아요. 단백질, 생선, 고등어, 그 다음에 계란 이런 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세포가 형성이 되는 게 전부 단백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입맛이 없으셔도 돼요.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노인인데, 제 고모님이에요. 92 되셨는데 고등도 못하고 상당히 노쇠해지셨어요. 그래도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고기를 몇 그램 딱 잘라가지고 매일 일정하게 꼭 드세요. 네. 그래 단백질을 보충해야지 몸에 기력도 생기고 몸이 허약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 그런데 가격도 싸고 좋은 게 뭐냐면 계란이에요. 계란같이 싸면서 좋은 음식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 대학 다닐 때는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매일 계란 하나씩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중풍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과학이 발달되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 단백질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콜레스테롤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거의 좋은 콜레스테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은 싸면서도 단백질 보충하는 최고의 최고. 가격도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저는 계란 한 꼭 먹어요. 우유 한 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맛이 없으셔도 단백질을 꼭 보충하셔야 기운도 생기고 세포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음식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여러분들 종합검진에서 보면은 혈압이 몇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혈압이 몇이다. 혈압 조절 조심하세요. 그래서 혈압약을 이제 처방을 받는데 혈압약 꼭 드세요. 왜냐하면 혈압이 이렇게 높잖아요. 높아놓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때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꼭 드셔가지고 혈압을 일단 낮춰놔야 돼요. 낮춰놓고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야 그 한계는 안 가니까.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면서 혈압약 평생 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혈압을 약을 먹으면 뭐 정력이 떨어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혈압약은 꼭 드셔서 혈압 조절을 해야지 중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또 체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체중이 너무 과체중되게 되면 이 혈압이라는 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폐기능,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심장. 그래서 모든 기능이 강화되고 신체 기능이 강화되고 거기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다든지 조그마한 오가는병 다 걸리는군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면역력. 그런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면역력에. 운동을 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으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면은 웬만한 병은 하물며 소화 안 되는 것도 면역력이 된다고 그래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대개 소화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원인이겠지만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전적인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된다면 걱정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 근심 아무리 해봐야 해결되질 않아. 그러면은 포기하고 받아들이세요. 아, 이건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격려하세요. 자기를 칭찬하세요. 내 행복학을 한번 읽어봤어요. 책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행복학 박사예요. 그냥 말 행복학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가 나를 칭찬해줘요. 나를 칭찬해줘요. 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너 잘 견뎠어. 이런 어려운 일은 누구에나 다 있어. 너는 참 잘 견뎠다. 나 자신을 칭찬해줘야 돼요. 치아의 건강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치과 의사니까. 요건 제 여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치아 기능이 3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치아는 첫째 음식 씹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발음 기능. 이가 하나 앞니가 빠졌을 경우에 발음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발음 기능과 미관, 심리 기능이 있어요. 이가 하나 빠지면 바보 같죠. 옛날에 코미디 보면은 바보로 꾸미려면 이 하나 빼놓고요.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세 가지 치료관이 있어요. 충치가 있죠. 충치, 치아가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치, 풍치력은 설명해 드릴게요. 풍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교합 세 개가 있는데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치를 예방하려면 왜 충치가 생기는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사탕, 과자 그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 그 함스터에서 이에 낍니다. 이에. 그러면 침 속에는 세균이 상당히 많아요. 1cc당 3,000만 내지 5천만 마리 세균이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세균이 이 설탕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산을 만들어요. 산을 시죠. 그 산은 칼슘,
치아가 칼슘이라는 칼슘을 녹여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요, 치아가. 그래서 충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설탕을 적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느냐 적게 비례에 따라서 충치가 생겨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충치가 많은 이유가 어린애들이 단 걸 좋아하고 치아 관리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골에서 보면은 우동파는 유골에서 보면 고대인들의 유골에는 충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설탕이나 과자 이런 정제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충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즐겨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충치도 조기에 일찍 발견을 하면은 간단히 치료가 돼요.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 처음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면 일찍 발견해서 치과에 가면 고기만 도로내고 떼어오면 끝나요. 그런 치료비도 싸고 간단히 끝나는데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 한쪽 모두가 다 떨어져나가요. 그러면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그럼 치료비는 몇 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가면 이를 뽑게 됩니다. 그럼 새로 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충치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설탕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탕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설탕을 전혀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음식을 할 때 반찬할 때 설탕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설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빵, 이것도 다 함수탄소예요. 그거 다 함수탄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 칫솔질을 해서 싹 닦아내. 그러면 안 먹는 거랑 똑같죠. 칫솔질. 칫솔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더라도 칫솔질해서 닦아버리면 안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음식물이 여기에다 다 달라붙어요. 잇몸과 치아 사이에 달라붙게 되죠. 달라붙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잇몸과 치석 사이, 잇몸과 뿌리 사이에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며칠 지나면은 치석이래요. 치석. 돌멩이가 딱 들어요. 거기에는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 그래서 잇몸이 붓고 입에서 냄새나죠. 이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부으니까 출혈이 되잖아요. 조금만 그게 출혈이 돼요. 그 다음에 잇몸에서 염증이 돼요. 여기서 고름이 나와요. 고름. 입냄새 나는 거요. 풍치 때문에 고름 냄새 결국.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칫솔질을 해서 치석이 생기는 예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놔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치조골이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치조골인데 이 풍치가 진행되면 치조골이 낮아지죠? 여기서부터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 치조골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잡는 뼈에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잇몸에서는 피가 더 나고 입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치아가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해요. 뿌리를 잡고는 뼈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결국 이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는 어린이들에게 많지만 풍치는 어른들한테 많아요. 풍치가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한두 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치아가 다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를 뽑기 전에 이것저것 다 뽑게 돼요. 그럼 틀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치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에요. 칫솔질.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이 꼈을 때 칫솔질에서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진행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칫솔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제일 잘하는 건가? 칫솔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밑에 보세요. 올바른 칫솔질법. 올바른 칫솔질법. 여기에 보면은요, 333법이라고 있잖아요. 333법. 333법이 뭐냐면, 첫 번째 3은 하루에 3번 닦아라. 왜? 식사를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빨리 닦으라는 얘기죠. 하루에 3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분 이내.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분 이내에 닦으라는 거예요. 3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닦을 때 3분 이내에 닦기 시작하고 3분 동안 닦아라. 3분 동안. 1분 동안 닦는 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3분 이상까지. 저는 한 5분 닦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아 구조를 잘하니까 이쪽 구석 딱 여기 이렇게 한 5분 정도 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은 뭐라고요? 하루에 3번. 두 번째는 3분 이내에 식사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삶은 3분 동안 이렇게 3사법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충치도 예방하고 풍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또 중요해요. 그 횡모법과 종모법이라고 있죠. 횡은 옆으로 하는 거죠. 씻어질할 때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횡모법은 교환면, 음식을 씹는 교환면은 횡모법을 닦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닦는 식으로. 이게 횡모법. 종모법은 뭐냐? 종으로 치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위에 치아는 위에 잇몸부터 훑어내리는 거예요. 아래는 아래 잇몸부터 훑어올리고. 왜 그러냐면 입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국민학교 때 그 마루짝 청산적 있죠? 마루가 쭉 달렸어요. 그 마루 사이에 낀 먼지를 닦아낼 때 옆으로 하면 닦아낼까요? 안 되죠? 결로 닦아야 돼. 결로. 마루짝은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마루짝까지 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음식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결로 닦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횡모법은 교환면, 종모법은 잇몸에서 훑어내요. 잇몸에서 훑어내요. 잇몸에도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요. 잇몸에서 훑어내세요. 네, 입천장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올바른 칫솔주법은 333법과 횡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키셔서 좋은 치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는 임플란트 다 하는데 제가 임플란트 처음 시작한 게 한 30년 전에 배웠어요. 외국에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시가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연수를 받았어요. 연수. 그래서 어떤 때는 이틀 연수하는데 300만 원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시체 악골이 없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횡력병자만 미국에 사와요. 그래서 거기다 직접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신선 300만 원 이틀 동안 그걸 다 배워가지고 제가 임플란트 얘기하면 몰랐어요. 환자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도 한 100군데에 한 군데 할까 말까. 임플란트 아주 초기에 배워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임플란트가 참 좋은 게 그래요. 몸에 좋은 음식 있죠? 밑에서 한 중간에서보다 조금 밑에 좋은 음식은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계란은 오리지널 슈퍼푸드다. 계란이 많이 있어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이 되고 노화 예방이 되고 기억력이 높아지고 치매 예방하고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눈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시킨다. 아주 계란이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격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계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양파도마도 고지혈증 예방이 좋고 심장병, 뇌졸중 예방, 암 예방 이렇게 효과가 있고 마늘 채소,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꽁치고등어 견과류 이 치매 예방에 좋다. 이거 처음에 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면서 조선 그 내용이 하나 내 관심을 가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 하버드 대학 5가지를 얘기하면서 5가지 이 중에서 4가지를 지키면은 건강 수명을 15년 젊게 한다. 5가지를 중에서 4가지를 지키면 건강 수명을 15년 단축한 젊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설득하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금연. 또 금연 나왔죠. 금주. 옛날에는 술 몇 잔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혈액순환을 미치니까. 근데 술도 약의 독약. 일종의 약하지만 그러니까 술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 너무 콜레스테롤 많은 거 먹지 말고
좀 건강하게 단백질 많은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체중 유지를 적당히 너무 한쪽도 안 되고 너무 또 체중이 줄어도 안 됩니다. 노인들 분들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줄는데 그것도 안 돼요. 면역이 떨어져요. 너무 체중 보통 정상 체중보다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드실 거 잘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은 어디에 나와? 건강하면 운동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만 지키면은 건강 수명을 15년 단축시킵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리죠.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텔레비 뭐 신문에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이 나와요. 내가 얘기한 거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귀찮아서 지키지 못하고 뭐 신경 안 써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버나드 쇼가 묘비명의 기자가 물어봤어요. 버나드 쇼가 미국에서 유명한 극작가거든요. 기자가 버나드 선생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 묘비에 뭐라고 써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버나드 쇼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을 써달래요.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걸 묘비에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계획 세고 좋은 일 다 알면서 실천을 못하고 보다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걸 써달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제 그 강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